안녕하세요. 무사 이승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1세대 1주택자분들이 주택수 계산할 때 제외되는 주택의 종류를 말씀드리고 1세대 1주택자분들이 주택수 계산할 때 주택은 있지만 주택수 계산에 카운트하지 않는 주택수 계산에서 카운트하지 않는 주택의 종류, 보유는 하고 있지만 주택수 계산에 들어가지 않는 주택의 종류, 특례, 1세대 1주택자 주택수 계산 특례에 대해서 요약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종류입니다. 먼저 농어촌 주택 있었죠. 미분양 주택 있었습니다. 미분양 주택에는 지방 미분양 주택도 포함됩니다. 그 다음에 장기 임대주택, 조특법상 5년 이상 임대한 장기 임대주택 제외됩니다. 그 다음에 신축 임대주택, 특정 기간에 신축된 신축 임대주택은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매매업자가 보유한 주택, 그 다음 주택 신축 판매업자가 보유한 주택, 이 두 가지 모두 1주택자 판정할 때 주택수 계산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주택 신축 판매업은 2주택, 3주택도 무조건 주택수에서 빠지지만 부동산 매매업 같은 경우는 오직 1세대 1주택자 판정할 때만 주택수에서 빠지고 그 이후에는 주의하셔야 될 점 있습니다. 첫 번째, 농어촌 주택에는 고향주택이라는 개념이 들어갑니다. 그거는 제가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의사항, 부동산 매매업자가 보유한 주택은 오직 1세대 1주택자 주택수 계산할 때만 빠지고 2주택, 3주택, 다주택자 되시는 분들은 주택수 계산에 들어가는 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반면 주택 신축업자가 보유한 주택, 주택을 신축해서 분양하려고 보유한 주택은 1주택, 2주택, 3주택 영원히 주택수 계산에서 빠집니다. 들어가지 않는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 점도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1세대 1주택자분들이 주택은 보유하고 있지만 주택수 계산에서 들어가지 않는 주택의 종류가 있죠. 1세대 1주택자 주택수 계산 특례입니다. 오늘 제가 특례에 대해서 요점 정리를 깔끔하게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세대 1주택자 비과세 특례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내용이고요. 먼저 특례 내용 1번, 일시적 2주택이죠. A주택을 취득하고 1년 후 신규주택을 취득했으면은 비조정 지역의 경우 3년 내 종전주택 A주택을 양도할 때는 비과세를 해주겠다. 약간 개주 달리기 개념으로 저는 표현을 하는데요. 일시적으로 3년, 조정지역은 1년 동안은 일시적으로 2주택을 가지고 있어도 괜찮다. 이게 이제 일시적 2주택의 개념입니다. 조정지역입니다. 조정지역 같은 경우는 1+1이죠. 1년 내 양도해야 되고 1년 내 전입까지 다 맞춰야 되는 거죠. 보겠습니다. 조정지역 같은 경우는 A주택을 취득하고 조정지역에 A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조정지역에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죠. 조정지역에 A주택이 있는데 다시 조정지역에 B주택을 취득해서 2주택이 된 케이스죠. 조정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지역에 1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조정지역에 두 번째 주택을 취득하시면은 1+1 조건에 들어간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조정지역에 A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조정지역에 신규주택 B를 취득했습니다. 이때는 종전주택을 1년 내 양도하셔야 되고 1년 내 전입신고까지 맞춰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다음 특례 보겠습니다. 상속주택 같은 경우는 상속 후 조건 없이
일반 주택,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일반 주택은 무조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하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일반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상속으로 2주택이 되신 경우는 기존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비과세는 보호해 주겠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상속으로 인한 1세대 1주택도 과거에 경과 규정이 있고 예외 규정이 있기 때문에 상속주택 관련해서 양도나 양도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실 때는 반드시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고 진행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특례 보겠습니다. 60세 이상 동거 봉양 합가입니다. 이 경우는 합가일로부터 10년 내 먼저입니다. 이 경우는 10년 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무조건 비과세를 해주겠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혼인에 의한 합가입니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인을 했으면은 혼인으로 2주택이 됐습니다. 동거 봉양하고 마찬가지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를 해주겠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파는 주택은 과세가 되겠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장기 임대주택입니다. 장기 임대주택, 조특법상 장기는 5년입니다. 장기 임대주택 플러스 거주주택이죠. 이 경우는 거주주택 양도할 때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해주겠다. 그러나 장기 임대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거주주택을 팔면은 비과세는 해주는데 생애 딱 한 번만, 한 차례만 비과세를 해주겠다. 그 다음에 샀다가 팔면서 비과세 요건을 맞추더라도 두 번째는 비과세를 해주지 않겠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기가정 어린이집 있습니다. 이 경우는 이제 장기가정 어린이집도 사업자 등록을 하고 5년이 지나면은 장기로 인정해 주는데요. 이 경우도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를 해주는데 이 경우는 시행령에서 특별히 생애 한 번만 하겠다, 이런 언급이 없기 때문에 장기가정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두 번째 비과세도 가능하겠다, 거주주택의 두 번째 비과세도 가능하겠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모두 요점 정리해 드렸습니다. 특히 주의할 점은 조정지역 1+1 조건입니다. 1주택이 조정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두 번째도 조정지역에 있는 주택을 샀을 경우만 1년 내 전입, 1년 내 양도 조건을 충족하셔야 비과세를 해주겠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에 대해서 요점 정리를 한번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